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켈빈의 순환 정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도한 것이 dt분의 d ca 이꼴 제로다. 수납대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자,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보존 방정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순환에 관해서 우리가 보존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낸 것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절대 좌표계에서의 순환을 상대 좌표계에서의 어떤 순환들로 분해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관성 좌표계에서의 속도는 지구 좌표계에서의 속도, 여러분 항상 이런 개념을 설명드릴 때 항상 지구를 그리시고요. 이렇게 사람을 그려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그려서 좌표계를 K방향,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I방향, 오른손의 법칙으로 좌표계를 설정하면 이쪽이 J방향, 머리 쪽이 K방향이죠. 이런 좌표계를 설정을 했을 때 이 좌표계에서 바라보는 속도가 벡터 V죠. 뭐 예를 들어 여기서 공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공의 속도가 벡터 V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오메가 각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사람도 이 각속도로 계속 뺑뺑뺑뺑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구가 회전하는 지구의 회전선 속도를 벡터 VE라고 할 때 순환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정의가 되겠죠. 지구 좌표계에서의 속도 성분에 의한 순환 플러스 지구 회전선 속도로부터 발생하는 순환,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켈빈의 순환 정리에서 지금 절대 좌표계에서의 순환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로분의 1 dp로 정의가 되는데 이 순환 정리에서 수납대기에서는 기압이 밀도가 기압만의 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우변이 제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수납대기에서 와도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의 순환 정리로부터 와도 방정식을 유도한다.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고요. 켈빈의 순환 정리부터 이제 수납대기를 가정하고 와도를 유도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납대기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위도상에서 작은 어떤 공기 기둥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 기둥의 요 면적은 델타 A라고 가정을 합니다. 수평 면적이죠. 그러면 요 델타 A에다가 우리가 켈빈의 순환 정리를 정리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CA는 C 플러스 CE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CE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유도를 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구가 오메가로 돌고 있을 때 지구 손속도는 선속도를 이용해서 커를 취해서 우리가 볼티시티, 이걸 우리가 행성와도라고 했죠. 행성와도를 구하면 이것은 2오메가로서 항상 일정하다. 그런데 좌표계를 생각을 해서 머리 꼭대기를 K라고, 여기서는 지금 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보통 K라고 쓰죠. K라고 표현했을 때 그 K축에 요 벡터 2오메가를 투영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 2오메가 사인 파이는 F,
2오메가 사인 파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코리올리 파라메타하고 같은 거다. 아마 요 내용을 지금 제가 한 5번 정도, 5번 이상 강조해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왜 2오메가가 아니라 2오메가 사인 파이가 되는지, 그것은 우리 관찰자가 서 있는 로컬 위도의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의 의미는 이 관찰자가 바라본 지구 회전의 볼티시티라고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회전 성분은 극지에서 만약에 관찰자가 있을 때는 오롯이 사인 파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오롯이 전부 다 느끼는 것이고, 적도에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2오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오메가 사인 파이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F라는 특별한 기호를 써서 우리가 행성 와도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델타 A라는 면적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어떤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와도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죠.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지금 CE니까 지구 회전에 의한 와도는 무엇이죠? 바로 F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요 면에서의 평균 지구 소용도가 되겠죠. 곱하기 요 면적을 하면 지금 요 작은 기둥의 겉면을 따라서 도는 선속도를 적분한 순환과 거의 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E는 델타 A 곱하기 F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가 남았죠. 그래서 C는 결국은 우리가 벡터 V를 이용하면 V 도트 DL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CA 절대좌표계에서의 순환을 C 플러스 2오메가 사인 파이 곱하기 델타 A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납되기를 가정했으니까 DT, DA, CA 이꼴 제로니까 요 식이 성립되는 거 금방 파악되시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보존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델타 A를 밖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묻기 위해서요. 자, 요 과정 자체가 어떤 테크닉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이 테크닉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토크스 정리로 와도와 순환을 연결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유체역학, 지구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건 어떤 한 포인트에서의 방정식들이죠. 우리가 모멘텀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연력학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할 때 뭐 dt, du라든지 라운드 t, 라운드 u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해서 좌변을 유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전부 어떤 한 로컬 포인트에서 박스를 구성을 하고 제어 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컨트롤 볼륨. 거기다가 방정식을 유도했듯이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이런 어떤 매크로스코픽한 관점보다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어떤 한 로컬 포인트에서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델타 A를 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C 나누기 델타 A가 바로 뭐죠? 평균적인 와도가 되겠죠. 앞에서 배웠듯이요. 평균적인 와도가 되고 평균적인 볼티시티. 요 회전 원통 내에서의 상대적인 와도. 상대 와도를 의미하죠. 상대 와도. 상대 와도. 제타 바인데 만약에 여기서 델타 A를 한없이 작은 면적으로 줄인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될까요? 한없이 작은 면적으로 계속 축소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로컬 포인트가 남게 되겠죠. 결국 로컬 포인트에서 와도가 되기 때문에 이 바가 없어지고 이것이 델타
A가 제로로 갈 때는 바로 제타로 변하게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마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유도를 시작하지만 이것을 델타 A를 무한히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의 볼티시티 보존 방정식을 수납대기에서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식을 이제 2오메가 사인 파이를 F로 치환을 하고 제타를 델타 C분의 델타 A라는 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델타 A가 만약에 델타 A가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고 하면 제타는 로컬 포인트에서의 그 방정식이고요. 이것은 이제 델타 A가 굉장히 작은 면적일 때 로컬 포인트에서 만족하는 와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결국 델타 A 제타 플러스 F 이꼴 컨스턴트다. 이것이 우리가 그 수납대기에서의 켈빈의 순환 정리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와도 보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면적 곱하기 이 회전 원판이 있을 때, 회전 원 기둥이 있을 때, 회전 원 기둥의 면적 곱하기 상대 와도죠. 상대 와도 더하기 행성 와도죠. 상대 와도 더하기 행성 와도 곱하기 면적을 한 값이 시간에 따라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델타 A가 만약에 더 작아지면 이런 와도 성분은, 회전 성분은 커져야 되고, 만약에 회전 성분이 전체적으로 작아지면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그것이 두 개의 곱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캐치가 되시죠? 뒤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간단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지금 회전 원 기둥을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발산을 하지 않아서 이 델타 A가 컨스턴트인 경우, 시간에 따라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A를 만약에 컨스턴트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한 와도 보존 방정식이 성립을 합니다. 즉 수납대기라는 가정일 때 우리는 델타 A 제타 플러스 F는 컨스턴트, 이것은 수납대기일 때 만족하는 식이고요. 여기 플러스 대기가 비발산이다. 비발산이다라고 하면 발산, 수렴 이런 것들이 없이 고정돼 있으니까 발산하면 어때요? 면적이 넓어져야 되죠. 수렴하면 어떻습니까?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죠. 자, 지금 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발산, 면적이 커진다. 수렴, 면적이 작아진다. 비발산, 면적의 변화 없다. 면적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와도 방정식은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요. 의미는 당연히 상대 와도와 행성 와도의 합이 보존된다. 상대 와도가 줄어들면 절대 와도가 늘어야 되고, 절대 와도가 줄어들면 상대 와도 늘어야 되고, 이런 어떤 보존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뭐 뒤에서 규모 분석을 통해서 다시 강조가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스케일,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대기는 경합대기에 가까워지고요. 조금 더 커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기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면 비로소 이제 수납대기로 대기를 다룰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더 커진다. 더 커져서 10,000km 이상의 대규모 운동에서는 델타 A가 컨스턴트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발산 대기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제타 플러스 F 이꼴 컨스턴트라는 아주 간단한 와도 방정식으로 우리가 대기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잠재 소용돌이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소용돌이도, 영어로는 potential
볼티시티. 잠재 소용돌이도는 포텐셜 볼티시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포텐셜 볼티시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포텐셜 볼티시티가 등 온이면상에서 굉장히 다른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보존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기상학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보존되는 회전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잠재 소용돌이도에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등 온이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온이면 상에서의 켈빈의 순환 정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켈빈의 순환 정리라고 하면 dt dA CA equal 마이너스 인티그레이션 로분의 1 dp였죠. 이 눈의 가시 같은 이 밀도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포텐셜 볼티시티 컨저베이션을 유도할 때도 보면 항상 전제가 따랐습니다. 수납되기. 그죠? 수납되기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좌표계를 온이 좌표계를 사용을 하고 단열 과정을 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납되기 이런 거 전혀 가정하지 않아도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등 온이면 상에서의 운동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절대 순환, absolute circulation, 절대 좌표계에서의 순환이 수납되기 이런 가정 없이, 그 어떤 가정 없이 만약에 단열 상황을 가정을 하면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등온이면에서 요 솔레노이드 항이 바로 요 마이너스 로분의 1 dp를 영어로는 솔레노이드 항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이 등온이면 좌표계에서 사라진다 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는데요.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등온이면에서 이것을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밀도를 P equal ρRT라는 식과 T를 이제 세타로 바꿔가지고 잘 정리를 하면 밀도를 P와 세타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간단한 산수입니다. 로는 RT분의 P고 T를 세타로 바꿔서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뭐의 함수인지 잘 따져보면 프레셔의 함수죠. CVCP는 상수니까요. 그리고 세타의 함수죠. 세타는 뭐죠? 온이죠. 온이 자체 함수고요. PS는 지표면 기압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것은 1000mV 상수로도 가정을 하니까, 자, 등 온이면에서 온이가 일정하다는 것에 착안을 하면 이제 세타는 컨스턴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타가 컨스턴트라면 로는 무엇의 함수죠? 결국엔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버리면 로는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프레셔만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표계를 기압이 아닌 등고도가 아닌 세타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역학을 기술하게 되면 켈빈의 순환 정리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어떠한 가정 없이도 그냥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등 온이면 좌표계에서 CA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로컬 포인트에서의 볼티시티 이퀘이션으로 쓰면 제타 플러스 F 곱하기 델타 A 이꼴 컨스턴트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수납 가정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등 온이면에서의 두 세타면에서 존재하는 어떤 기둥을 생각을 해서 이것이 델타 A, 이 기둥의 면적을 델타 A라고 하고 이 기둥이 얼마나 회전하고 있는 양을 제타, 세타 플러스 F라고 하면 이건 어떤 경우에도 보존이 된다. 그죠? 보존이 된다. 그죠? 이것이 바로 켈빈의 순환 정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공기 기둥이 세타와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 사이에서 갇혀 있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가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타 라인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죠? 단열. 우리가 세타 라인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항상 단열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타는 온이죠. 온이는 어때요? 단열 상태에서 보존된다. 이것도 제가 3-4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라지 스케일 대기는 큰 규모로 갈수록 거의 비단열, 거의 단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 델타 A, 제타, 세타 플러스 F가 컨스턴트가 되기 때문에 이 기둥이 만약에 이 세타 플러스 세타와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델타 A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제타 세타 플러스 F는 회전이 늘어나겠죠. 더 회전이 더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잠시 넣어두시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납 가정 없이 온이 좌표계에서는 이것이 켈빈의 순환 정리가 그냥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절대 이 회전 기둥이 그 온이면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은 결국 이 기둥의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하면 이 질량의 기둥이 단열 과정에서 반드시 이 기둥, 이 두 온이면 사이에서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온이면을 가로지르지 않으니까 단열 상태에서는 기둥의 질량이 지금 갇혀 있고 우리가 편의상 요 두 등 온이면 사이의 기압을 델타 P라고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줘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잠재 소용돌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M이 밀도 곱하기 아랫면 곱하기 높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로 델타 Z를 우리가 정력학 방정식에 따르면 기압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dg dp는 마이너스 로 g니까 이제 로 델타 Z 대신에 g분의 델타 P로 우리가 치환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델타 M은 이제 컨스턴트니까요. 왜냐하면 두 등 세타면 안에서 질량이 반드시 보존된다는 걸 우리가 착안을 했죠. 델타 M은 상수고, 그죠? 그래서 델타 A를 우리가 델타 A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델타 A 이꼴 로 델타 Z분의 델타 M인데 이거는 상수, 그죠? 그 다음에 로 델타 Z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델타 세타는 뭐죠? 델타 세타는 우리가 주어진 세타하고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니까 이것도 여기서는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델타 세타를 그냥 여기 임의로 집어넣어줬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델타 A라는 것이 마이너스 G 델타 P 델타 세타에 비례하는 양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는 상황은 두 세타면 사이에 고정된 질량 덩어리라는 걸 착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두 세타면 사이에 갇혀 있는 회전 기둥에서의 보존식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둥의 질량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은 불변이니까 질량 보존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 기둥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으로 변할 때 델타 M이 보존된다는 것을 착안을 하면 델타 M이 밀도 곱하기 델타 A 델타 Z가 되고 델타 A가 정역학 방정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델타 세타는 그냥 상수,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주어준 두 등압 등 온이면이기 때문에 상수라서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왜 이 델타 세타 이렇게 집어넣어 주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진 양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정적 안정도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델타 A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미소 면적이지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G 파샬 P 파샬 세트 국지적인 어떤 미분량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로컬한 잠재 소용돌이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우리가 델타 A 제타 세타 플러스 F가 마이너스 G 델타 P 델타 세타 제타 세타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제타 세타 플러스 F 곱하기 마이너스 G 델타 P 델타 세타를 이제 정말로 한 로컬한 포인트에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아름답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처음 정리한 사람이 어텔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텔 포텐셜 볼티시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텔 포텐셜 볼티시티를 이렇게 유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어텔 포텐셜 볼티시티는 와도 곱하기 안정도, 정적 안정도, 이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델타 A 제타 플러스 F가 보존된다. 수납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등 온이면을 가정을 하면 수납되기 가정 없이 요게 만족하는데 이건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델타 A가 붙어 있으므로 델타 A를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적절히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것이 마이너스 G 파샬 P 파샬 세타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적 안정도에 비례하는 양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재 소용돌이도를 유도를 해봤고요. 잠재 소용돌이도가 만족하는 조건에는 수납되기라는 그 가정이 전혀 없고요. 단지 단열 상태에서 우리가 제타 플러스 F 곱하기 정적 안정도는 항상 보존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어텔 포텐셜 볼티시티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정적 안정도는 변하고 어떤 상태에서 그 회전은 바뀌는지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는지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텔 포텐셜 볼티시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기둥이 지금 등 앞면이 등 온이면이 이렇게 넓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 온이면이 넓어진다? 무슨 말이죠? 등 온이면이 넓어진다? 어떤 뜻을 지닐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 온이면이 좁다가 넓어진다. 온이는 앞에 온이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온이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감소한다? 온이는 증가하죠. 고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온이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때요?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급격히 증가하면 안정도가 훨씬 크다. 그죠? 온이가 고도에 따라서 증가를 강하게 증가하는 곳은 어디죠? 성층권이죠. 공기 굉장히 안정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츄에이션은 굉장히 안정한 상태에서 공기가 조금은 덜 안정한 상태로 바뀌었죠. 간격이 넓어졌으니까요. 이해되시죠? dg d세타가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작죠? 0보다는 작은 건 아니고 이 dg d세타가 값이 작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와도 보존에 의해서, 와도 보존 법칙에 의해서 포텐셜 볼티시티 와도 법칙에 의해서 안정도가 작아지면 회전은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둥에서 회전은 지금 사실상 제대로 그리려면 훨씬 더 강한 회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제가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훨씬 더 빨리 회전하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개념상 어떻습니까? 요 개념은 앞에서 제가 유도했듯이 델타 A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면적. 그죠? 그래서 요걸 면적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면적이 요 델타 A가 넓은 면적에서 좁은 면적으로 줄어들면 회전이 강해진다. 그죠? 정적 안정도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면적 관점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적 안정도가 작아지면 회전은 강해져야 된다. 면적이 작아지면 회전은 강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잠재 소용돌이도 보존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